자, 봐볼게. 일반각이라는 건데, 어, 각을 잴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선분,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제 각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를 이제 X축으로 고정시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X축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한 편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요거에 이루는 각을 이제 각이라고 할 건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X축을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 반직선을 이제 동경이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시초선하고 동경 이루는 각을 이제 우리는 각이라고 할 건데, 동경의 위치가 같으면 같은 각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60도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한 바퀴를 돌잖아. 그래도 동경이 위치가 똑같겠지. 그럼 한 바퀴 더 돌면 60도에서 한 바퀴가 360도가 더해지니까 420도가 될 거란 말이지. 또 360도를 더하면 780도가 될 거고, 그리고 또 360도 전에는 뭐였을까? 마이너스 300도였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각들을 전부 다 이제 같은 각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60도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60도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거야. 60도 플러스 360 곱하기 n 이렇게. 그래서 n은 정수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n이 1이면 한 바퀴 더 도는 거고 n이 2면 두 바퀴 더 도는 거고 뭐 이런 거라서 60도를 나타낼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낼 거야.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는 일반각으로 나타냈다라고 해. 그래서 각도 부호가 있는데 시초선에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고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0도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이제 각 사분면의 각도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1사분면 각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1사분면 각이 0도랑 90도 사이라고 배웠잖아. 0도랑 90도. 근데 이제 이게 동경 위치만 일사분면에 들어오면 되는 거라서 몇 바퀴를 돌아도 상관이 없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사분면 각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사분면 각을 뭐 이렇게 쓰고 2사분면 각, 3사분면 각, 4사분면 각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알파라는 동경하고 베타라는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빼면 당연히 0이겠지. 근데 있잖아. 둘이 한 바퀴 차이 나도 동경이 일치한다. 알파랑 베타랑 두 바퀴 차이 나도 동경이 일치해. 그러겠지, 동경은. 그러면 이게 몇 바퀴를 돌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0은 생략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알파라는 동경하고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인 거야. 180도 차이 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차이가 180도 차이 나는데 그게 이제 몇 바퀴 돌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동경 위치는 이렇게 또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인 건데 봐봐. 이게 수직선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마이너스 1하고 3은 가운데가 뭐지? 1이지 1. 그래서 얘랑 얘랑의 합이 얼마지? 2잖아. 그러면 합이 2면 1의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4야. 얘랑 얘랑도 합이 얼마야? 2지 똑같이. 그럼 1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그 합이 일정하면 돼. 합이 일정하면 그거의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이 2인 수들은 전부 다 1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알파라는 동경하고 이 베타라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x축은 0도잖아. 그러면 x축에 대칭하려면 알파랑 베타랑 더한 다음에 그걸 2로 나눈 게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더한 게 0이 돼야겠지. 몇 바퀴 돌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랑 이제 이번에 y축 대칭인 거지. y축이 90도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30도고 여기도 30도 차이 나면 둘이 이제 y축 대칭이겠지. 그럼 얘는 여긴 60도가 될 거고 얘는 120도가 될 거 아니야? 90도에서 30도 더 가고 90도 30도 덜 갔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20하고 60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둘이 더하면 얼마야? 180이지. 그걸 2로 나누면 9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이 y축의 대칭이려면 둘이 더한 다음에 그걸 2로 나누는 게 180이 돼야 되거든. 아니 9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둘이 더한 거는 180도가 되면 되겠지. 몇 바퀴 돌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거지. 알파랑 베타가. 그럼 y는 x가 이게 45도거든. 그럼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45가 아니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45가 돼야 되니까 둘이 더한 건 9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일치하면 둘이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일치한 거지. 동경이 일치하면 이제 빼면 0이겠죠. 그래서 5세타에서 세타를 뺐더니 0인데 몇 바퀴를 돌아도 동경 위치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건 4세타가 360 곱하기 n은 정수고 세타는 4로 나눠주니까 90 곱하기 정수. 0도랑 360도 사이에 들어가는 90 곱하기 정수로 된 각을 다 찾으래. 90, 180, 270. 끝. 밑에 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7세타랑 세타가 180도 차이 나는 거지. 그래서 7세타에서 세타를 뺐더니 얘가 180이다.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으니까 360 곱하기 그래서 6세타가 180 플러스 360 곱하기 6으로 나눠주니까 세타는 30 플러스 60 곱하기 정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걸 찾는 거야. 그럼 n이 2일 때 딱 150도가 저기 안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세타랑 4세타가 x축의 대칭이래. 뭐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합이 일정해야 된다 했었지. 그럼 x축은 0도니까 4세타랑 세타랑 더한 걸 2로 나눈 게 0이니까 더한 것도 그냥 0이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5로 나눠주면 세타는 72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180도 사이에 들어가려면 72도랑 144도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된다. 세타랑 3세타가 이제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이려면 합이 일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타랑 3세타랑 더한 게 90도가 되는 게 아니라 y축이 90도잖아. 그럼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90이 돼야 되니까 둘이 더한 건 180이 되면 돼. 그러면 4로 나눠주면 45 플러스 이렇게. 0도랑 180도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세타가 이제 45도랑 135도 이렇게 두 개 되겠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시험에. 그 다음에 봐보면 다음 각을 이제 일반 각으로 나타내는 거지. 알파가 이제 0도랑 360도 사이에 들어가게 정수로 바꿔라. 그럼 마이너스 500도는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220 더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220이 될 거고. 마이너스 300도는 뭐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60 더한 거니까 알파가 6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00도는 마이너스 360에다가 260 더한 거고. 알파 260. 400은 360 곱하기 1에다가 40도 더한 거고. 이렇게. 700은 360 더하기 240. 340. 알파가 제일 작은 거는 뭐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 세타가 몇 싸움각일 때? 1싸움각일 때 3번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모두 3을 구해라 이렇게. 그 답안지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거든. 세타가 1싸움각이래. 그러면 0도랑 90도 사이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근데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3번의 세타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얘는 120 곱하기 n 여기는 3번의 세타 여기는 30 플러스 120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지. n은 정수. 그럼 여기다 0 넣어주면 0도부터 3번의 세타가 30도까지니까 1싸우면 되고 n에다 1 넣어주면 120도부터 150도까지니까 2 싸우면 되고 n에다 2 넣어주면 240도부터 270도까지니까 3 싸우면 되고 n에다 4 넣어주면 n에다 3 넣어주면 이제 다시 요거랑 똑같아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 1, 2, 3,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쌤 같은 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거든. 봐봐. 이렇게. 세타가 1, 4분면 가기래. 근데 3분의 세타니까 그 각 4분면을 전부 다 3등분 할 거야. 1, 4분면도 이렇게 3등분 하고 2, 4분면도 3등분 이렇게 3등분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숫자를 쓰면 돼. 시차촌부터 1, 2, 3, 4, 1, 2, 3, 4, 1, 2, 3, 4 다시 1. 그 다음부터 반복이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1, 3, 세타 1, 4면 했으니까 1 써진 것만 체크하면 돼. 그러면 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이 답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 기존에 세타가 기존에 0도부터 90도까지 0도부터 90도까지를 3등분 하잖아. 그러면 그게 0도부터 30도까지로 바뀌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1사오면 각이 이만큼 1사오면 각이 이만큼이었던 게 3등분 하면 이제 0도부터 30도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기존에 2사오면이었던 게 90도부터 180도까지잖아. 근데 3등분 하면 90도가 30으로 바뀌고 180은 60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30도랑 60도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기존의 3, 4음면 각이 180도부터 270도잖아. 그럼 걔를 3으로 나누면 얘가 60도가 되고 얘가 이제 90도로 바뀔 거 아니야? 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4음면이 되는 거지. 4, 4음면. 얘는 한 바퀴 돌고 나서 1, 4음면, 2, 4음면, 3, 4음면, 4, 4음면이고 이건 한 바퀴 더 돌고 나서 1, 4음면, 2, 4음면, 3, 4음면, 4, 4음면이고 그 다음부터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3분의 세타 나타내는 거는 1, 4음면인 거 찾으면 여기 1, 4음면 각이라 했으니까 세타가 1 써진 것만 찾으면 된다. 그럼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빨리 풀어보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관계를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각 4분면을 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각 4분면도 1, 4분면, 3, 4분면도 다 절반 나누고, 절반 나누고. 그럼 여기서부터 쓰면 돼. 1, 2, 3, 4, 1, 2, 3, 4, 반복. 세타가 몇 4분면 가기로 있어? 4, 4분면. 그럼 4 써진 것만 쓰면 답이야. 그래서 제 2, 4분면하고 4, 4분면.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겠죠. 호도법이라는 건데 호도법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60도, 1도, 2도, 3도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하거든. 원은 360도에서 한 칸 1도라는 걸 60분법이라고 그래. 이렇게. 근데 이제 쓸 거는 이제 우리 호도법이라는 건데 호도법은 뭘 말하냐면 여기가 반지름이 R이면 그 호의 길이를 반지름만큼 딱 벌렸을 때 줄자로 딱 이렇게 쟀을 때 얘랑 길이가 같게끔 벌어졌을 때 그 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불러. 그럼 2라디안이라는 건 뭐겠냐? 2라디안이라는 건 이제 반지름의 몇 배? 2배가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2배가 호의 길이가 된 만큼 벌어지면 걔를 갖다 2라디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2라디안이란 말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3배가 되면 이제 3라디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가 이제 3.14거든요. 3.14 이러고 원주율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180도죠, 파이가 180도인데 이게 네. 그죠? 이게 이제 반지름의 3.14배 정도 되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14 정도 벌었을 때 호의 길이가 반지름 3.14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제 호도법인데 이게 몇 도라고? 180도라고. 파이가 180도. 그러면 2분의 파이는 90도가 되겠죠. 3분의 파이는 이거 3으로 나눈 거니까 60도가 될 거고. 4분의 파이는 45도가 될 거고. 6분의 파이는 180을 6으로 나누니까 30도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이제 넓이랑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 세타가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호의 길이는 이제 r 세타가 됩니다. 호의 길이는 r 세타.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여기서 r 세타 여기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가 이제 호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5cm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 부채꼴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5 곱하기 3분의 파이
그래서 그냥 3분의 5 파이라고 쓰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60도 이런 거는 안 되고 이제 호도법으로 바꿔야만 돼요. 그래서 6분의 25 파이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호도법으로 바꾸래.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12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파이랑 180도는 같은 거니까 이게 사실은 1이거든요. 1. 그죠? 그래서 이제 약분해주면 되죠. 60으로. 그래서 3분의 2 파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60분모로 바꾸래. 그럼 6분의 5 파이란 말은 6분의 5 곱하기 파인데 파이가 180도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150도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60분법과 호도법인데 옳지 않은 거 찾으래. 180도 파이가 180도니까 180 넣으면 약분하면 15가 되지. 5 곱하기 15니까 75 맞죠? 파이가 180도니까 이거 써주면 약분하면 32, 그래서 4 곱하면 144도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일반각이었는데 360도 곱하기 n 대신에 360도가 2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n 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 자, 그래서 300도를 쓸 건데 300도는 몇 도랑 똑같지? 300도는 이제 180분의 파이 해주면 60으로 나눠주면 3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얘는 3분의 5 파이거든요. 근데 호도법으로 쓰니까 일반각으로 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210도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60도가 3분의 파이잖아. 그리고 30도가 6분의 파이고 그죠? 6, 38. 그럼 210도는 이거 7배 한 거니까 여기다 7배에서 마이너스 6분의 7파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양수로 써야 되니까 여기 양수로 써야 되니까 다시 할게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360도 더해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동경 위치는 150도랑 같은 거죠. 얘는 150도니까 6분의 5 파이 플러스 360 곱하기 n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음. 네.